고등학교 때 중2병을 잘못 견디면 시인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고장나지 않고 살면 그런 우연은 안 찾아오는 것 같아. 오브제드 김종연. 다른 종간의 병이 투명되지 않는 건 일반이다. 시위 남자의 나이론도. 집 밖에 있는 것들이 더 추앙받고 약한 부족을 침략한 부족이 먼저 멸족되는 일. 고통은 슬픔보다 분노에 가깝다는 생각에 동물들이 직감적으로 자살하는 다음 때 발에서 멀어진 그림자와 겁이 나서 죽고만 싶던 날 하나의 사건이 정점을 찍는 예술가의 병도. 그래서 겁은 무엇이었나? 보수공사 중인 신전의 수많은 입구가 모두 출구로만 신앙을 열어줄 때 길가에 외롭게 서성이는 동상들. 아무렇지도 않은 날 동숭아물을 들인 겨울이 지나가고 실팔찌가 끊어진다. 기다리면 온다. 혼자 보려고 쓴 일기를 당신과 읽고 내 생각을 못 본 척해주는 당신에게 우리를 닮지 않은 상상이 우리를 만들었다. 아직도 더 믿어야 할 것이 남았나? 지옥과 지옥 사이 그 연호, 절망과 절망 사이의 희망. 그러다 포기하듯 사랑하지 않기를 생각하는 아침에 아침처럼 시작되는 전쟁의 참전권을 얻었다. 군인의 공동묘지에서 발사된 탄환이 관통하는 허공을 향해 너와 내가 함께 손잡고 뛰어가는 르네상스 축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이 코너는 시인이 들려주는 시 이야기인데 시 얘기하면 계속 미천이 더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찾네요 지금. 이 시를 읽은 분들에게 이 시가 시인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은 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조금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을 믿는데 종교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신이 있다는 것, 존재한다는 것 정도를 믿기 때문에. 근데 언제부턴가 신을 믿는다는 말이 신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것과 이음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을 오브제,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뭐 자연물 또는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와 이음 동의어로 됩니다. 모든 오브제들은 다 믿음 이후에나 생겨나는 것들이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산산이 깨지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오브제나 전체, 그리고 절망과 희망은 서로 협업관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믿음들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무언가고요. 아직도 더 믿어야 할 곳이 남았으면 무엇인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믿음들은 새롭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와 함께 있던 어떤 것이니까요. 오늘 행사 같이 재밌게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사회를 맡은 신비주의 미녀소설가 이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하도 이런 소개를 들으셔서 좀 식상하시지요? 먼 길 오셨어요. 추석은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 공사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채워주시느라고,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있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무대에 올라온 훈남 김종현 시인부터 시작해서 저기 대기하고 있는 박성준 시인,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 이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같이 오셨는데요. 제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등단 5년차 미만 신인작가를 대상으로 우수작가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 진행 중인 기념 콘서트 팔은 빠른 시시한 밤 소소한 밤 5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이 행사가 5번이라는 고지를 넘어서서 어떤 절정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젊은 작가는 20대 초반의 김종연 시인인데요. 잠시 살펴보셨죠? 이 비주얼
퍼펙트하고 훈훈한 훈남 시인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섰는지 여러분들 그렇게 웃으시는 이유는 모두 동조하신다는 뜻이지요? 지금부터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예술대학 문창과 재학 중인 23 남자 대학생입니다. 지난 2011년 월간 현대시 신인상 수상으로 21살의 약관의 나이, 그것도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때 등단을 해서 문단에 파장을 일으킨 훈남 시인 김종현. 왜 웃으세요, 여러분? 동의의 웃음으로 알아듣겠습니다. 10월 12일 생으로 천칭자리를 별자리로 점치고 태어나 천칭자리를 이루는 별 중에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자그마한 소망을 품고 있으며 이 천칭자리에는 멋있는 남자, 멋있는 여자가 많다는 속설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그는 시를 무척 거창하게 생각해서 누군가 자신의 시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네 시 좀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루쯤 관대한 척 참았다가 다음날에 가서 꼭 싸우고 돌아왔다는 열혈 파이터. 그러나 지금은 아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게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는 생각으로 조용히 침잠하고 있다는 시인이고요. 시상식장에서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서는 그의 난해하고 형이상학적인 시를 다 이해하지는 못하시지만 시인 아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지원을 힘입어 열심히 쓴 그의 시 4편이 이번 등단 5년차 미만 우수작가 발굴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는데요. 선정된 상금을 고스란히 어머니 암수술비로 드렸다고 해요. 우리 효자 시인을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아시죠? 여러분들이 무대를 벗어나서 객석을 잘 찾아보시면 김종현 시인과 닮은 분 두 분이 와 계실 겁니다. 잘 찾아보세요. 그런 시인이 등단 소식을 들은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 1학년 때라고 하는데요. 시인으로 당선됐다는 전화가 스팸 전화인 줄 알고 끝끝내 받지를 않았대요. 근데 같은 번호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다니 그게 바로 당선을 알리는 전화였다고 해요. 스팸 전화와 당선 전화 사이의 간극이 그를 시인으로 이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선 통보 전화를 해주신 그 현대시 관계자분이 하도 김종현 시인이 얼떨떨하고 무덤덤하게 전화를 받으니까 등단인데 안 기쁘세요? 라고 정색을 하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우리의 그 순정남 김종현 시인은 너무 기쁜 척 오바하면서 갑자기 너무너무 좋아하고 전화를 끊고 한 이틀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력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17살에 안양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을 했지만 그의 생각보다 그릴 실력이 늘지를 않아서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고민을 하다가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로 1년간 유학을 떠났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생활을 할 당시에 시가 익어가기를 기다리면서 일부러 시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히스패닉이나 백인 흑인들의 서로 간의 차별과 어떤 소통 불능의 늪, 그런 벽을 온몸으로 경험을 한 후에 1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안양예술고등학교에 재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수백 편의 시를 시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시창작의 원동력이 된 예고 재학 시절에 대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시를 쓰면 소설을 써보라는, 소설을 쓰면 시를 쓰는 게 어떻겠냐는 평을 많이 들었어요. 소설을 쓰고 싶었지만 이런 과정에서 느낀 점은 내가 가진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기엔 시가 더 맞겠다라는 생각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시인. 외로운 유학생과 예고의 문청을 지나 대학 1학년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시인으로 등단을 했고 또 재학 중인 학교의 총학생의 임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한 특이한 이력의 김종현. 그는 등단 과정과 그 이후,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느낌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썼던 수백 편의 작품 중에서 고른 10편의 시로 등단을 했어요. 대학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일에 긍정적인 면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한때는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등단 이후 꾸준히 작품 제의도 들어오고 제 시에 대한 평가가 점차 나아지면서 완전히는 아니지만
처음에 그 압박을 조금 벗어난 것 같아요. 야, 이 21살의 천재 시인의 김종현의 시세계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우선 이 우수문학 프로젝트의 심의위원이신 문태준 시인의 한 말씀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계를 경험하는 일은 출혈이 많은 환자처럼 혼미한 상태를 겪는 일이 아닐까 한다. 이게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외 세 편은 이 세계가 욕망에 쌓인 추악한 욕망의 덩어리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한다. 신성이 사라지고 폭력이 난무한 이 세계는 파손된 책의 다름 아니다. 시인은 이 파손된 책 속의 세계에서 빈발하는 폭력에 대해 발언한다. 그리고 종교적 구원의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질문한다. 지옥으로부터 연옥에게로, 멸종으로부터 재탄생에게로, 희망으로부터 난방에게로, 혹은 이 양쪽의 시발과 정착이 뒤바뀌며 진행되는 이 도정의 끔찍한 이 생의 시공간이다. 한편의 시를 견인해가는 화자의 악력이 참으로 세다. 와, 그 악력의 세기가 이렇게 센데 그 김종현 시인이 지금부터 펼칠 이 악력과 그리고 그의 오기, 그의 열정이 사뭇 기대가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김종현 시인의 시를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시창작 동인 집시 친구들에게 먼저 읽혀서 사전 독자 감상단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했는데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해본 김종현 시인의 시만 읽고 상상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무척 어두울 것 같다. 약간 동조가 되기도 하고요. 현실의 이면을 들추고 그 이면의 시적 형상화를 하는 천재 시인. 고독하고 담배를 즐기며 어깨에 각을 세우고 먼 하늘을 바라볼 것 같은 시인. 어깨의 각도를 이따 좀 재보기도 해볼게요. 죽음의 이미지를 늘 가슴에 품고 사는 시인. 멋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이 쓴 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시 승전기념관에 대해서는 승전보를 싣고 오는 김하명의 말굽 소리가 들리는 듯한 시다. 시 오브제들을 1인극으로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아까 맨 처음 시작할 때 예쁜 여배우님이 읽어주신 오브제 시 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지요? 그것이 다름 아닌 또 다른 1인극의 하나가 아닌가 잠시 생각이 들고요. 너무 어두워요. 그런데 이 시들을 읽으니 시인이 무척 살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둡고 각을 세우지만 허공으로 먼 허공으로 담배 연기를 날려보낼 것 같은 훈남의 김종현 시인.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또래보다 이른 등단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을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혹독하게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학기 초에 등단을 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못했지만 신입생이나 대학의 풍토라는 이유들로 등단이 늦어졌을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등단하고 나서의 압박감, 바쁜 생활이 지금 그의 일상이 됐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제 글의 원동력이거든요. 어쩐지 굉장히 담담하지만 포부가 있고 지금 자신의 현실을 무척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체 생활을 좋아해서 한때 직업 군인이 되고 싶었다는 김종현. 지금 학교에서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고 있어서 축제 준비 때문에 매일 밤을 새고 있다고 합니다. 내면의 고독을 들여다보는 조용한 시인일 줄 알았는데 학교 내에서 무척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그가 말한 대로 바쁜 일상의 원동력을 얻고 있었나 봅니다. 총학생회 축제 준비라니. 다시 요즘의 일과를 물으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적당히 게으르고 적당히 열정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학교 축제가 며칠 남지 않아 요즘 공문서에 푹 파묻혀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얼마 정도 타인에게 현명해 보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상황에서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잠깐! 현명해 보이나요? 시인이? 여기 시인들 되게 많은데 어떤 시인이 과연 더 현명해 보일지 한번 이따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작품문구가요. 그가 시인이 왜 현명해 보인다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이래요. 그가 사전 인터뷰에서 시인이 삶이 가진 매력도 있다. 바로 현명해 보이는 효과인데 실제로 현명하지 않아도 사람들과의 언쟁에서 잘 이길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알 수 없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던 어떤 시인으로서의 아우라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현명해 보이기 위해 현명한 척을 하다 보면 자연히 습득되는 능력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시인의 그 말대로 정말로 현명해 보일지 이따 한번 자세히 관상을 보시지요. 이 현명한 시인은 또 자기 전에 20대에 관리한 피부가 30대, 40대까지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탱탱한 30, 40대를 위해 폼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고 스킨을 바르고 에센스를 바르고 아이크림을 바르고 수분크림을 바르고 잠에 든다고 합니다. 그의 피부결이 사뭇 궁금해지시기도 하지요. 천재 시인이라는 칭호 이외에 피부 미남이라는 별호를 갖게 된 김종현. 그 피부 미남의 마음에 가장 깊게 남는 단어 3가지는 개, 희망, 절망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시인을 직접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제가 예뻐도 이런 긴 소개를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듣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네라고 대답하지 않으셔서 여러분들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서울예대 13학번 문예창작과 정유석이고요. 종현이 형이 지내고 있는 자취방의 주인입니다. 김종현 시인은 사실 문단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은 잘 봐서 잘 모르겠고, 동기 김동현은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이제 신입생 때는 되게 지금이랑 성격이 많이 다르게 맨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시비 걸고 때리고 막 욕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저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1학년 동안은 별로 이제 안 친했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계기로 2학년 때 알게 됐는데 뭔가 되게 하나씩 모자라고 뭐 인간적이고 그래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예, 저는 1학년이라 종현이 형 후배인데요.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인상이 안 변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모자라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인면허도 좀 닮았고. 술과 중학생회라고 하면 사실 중학생회 같이 술을 되게 자주 마시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보통 이렇게 셋이나 한두 명은 더 이상 마시고 하는데, 작년 말쯤이었나? 술을 마시다가 종현이 형이 갑자기 중학생회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부중학생회장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러다가 단독 후보로 이제 입후에서 당선이 되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저 형이 이제 술버릇 같은 경우에는 누굴 좀 때려요. 그래서 좀 죽도록 때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막 맞서 싸우고 막 밤새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저 형이 좀 취하면 우리가 다른 데 가서 자는 편입니다. 일화가 있는데, 얼마 전에 몇 명이서 술을 마시다가 저는 이제 먼저 피곤해서 들어와서 잔다고 하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팔뚝이 되게 아픈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저 형이 제 위에 올라와가지고 술 취한 얼굴로 저를 이제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해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도망 나와가지고 밖에서 떨다가 잠도 못 자고 다음날 수업을 가야 했었어요. 네, 그 자취방에서 종현이 형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자기 친구랑 제 옷이랑 세탁기예요. 절대 자기 친구 쓰는 남이 자기 친구 쓰는 꼴을 못 보고 이제 베개를 베고 있으면 막 방향제 뿌리고 바퀴벌레 약 뿌리고, 그리고 맨날 세탁기를 돌리고, 하루에 세탁기 3-4번 돌리는 사람은 처음 봤고. 자기 옷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김종현 시인 입고 온 것도 혹시 친구분 옷입니까?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아니라면 매일 입고 다니신다는.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제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집에서 반바지를 몇 개를 가져왔는데, 그때 다음 날에 이 친구 거랑 바지가 되게 비슷한 걸 입고 있는 거예요. 핏도 되게 이상하고, 물론 같은 바지지만 다른 느낌이었고, 그래서 이 친구가 나도 그런 바지 입는데 했는데, 이제 종현이 형이
이거 네 거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리에 김종현 시인 부모님 어떠신가요? 종현이 형이랑 이제 평소에 이제 시 얘기를 잘 하진 않는데 하게 되면 뭐 종현이 형은 자기 시 험한 이미지나 좀 세기말 이미지도 많고 해서 그리고 좀 밝은 느낌 시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뭐 그런 얘기 하면은 맨날 실없는 소리도 많이 하는데 그러다 가끔 한두 마디씩 좋은 말도 해주고 그냥 그 정도 이상해. 얼른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 질문을 저희끼리 정하려면 서로 되게 깎아내리고 그래가지고 답이 안 충분히 나와요. 지금까지 깎아내리셨고요. 셋 중에서 누가 가장 잘생겼다고 생각하는가를 자기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미련한 질문이 없겠죠. 김종현 씨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무대를 등지고 서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광청석을 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잘생겼나요? 거수경례해야겠다. 이쪽이 1번, 2번, 3번이에요. 여러분들 이분들 다 눈 감으라고 할 테니까 자신 있게 손을 드세요. 자, 눈 감으시고 자, 1번이 가장 잘생겼다. 2, 4, 5, 6, 7, 8, 9명. 2번이 잘생겼다. 왜 눈 뜨고 그래요? 다 눈 감으세요. 2번이 가장 잘생겼다. 2, 4, 6. 자, 3번이 가장 잘생겼다. 어머님은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자, 압도적인 지지로 1번이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종현이 형한테 한마디를 하자면은 술 좀 줄이고 앞으로 롱런하는 시인, 롱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래 보여도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할 말은 이제 아까 너무 까가지고 민망하긴 한데 되게 착한 형이고요. 시 얘기하면 또 즐거워하는 형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우리 집 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종현이라는 시인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가 그를 스쳐 지나갔고 그의 심장을 후원하고 뒤통수를 때렸을까요? 지금 그를 잊게 한 시, 나를 쓴 시를 소개합니다. 일찍이 나는 최승자.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른 빵에 핀 곰팡이, 벽에다 누고 또 넣은 지린 오줌 자국, 아직도 구더기에 뒤덮인 천년 전에 죽은 시체. 아무 부모도 나를 키워주지 않았다. 쥐구멍에서 잠들고 벼룩의 간을 내먹고 아무 데서나 하염없이 죽어가면서 일찍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떨어지는 유성처럼 우리가 잠시 스쳐갈 때 그러므로 나를 안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너, 당신, 그대, 행복. 너, 당신, 그대, 사랑. 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영원한 루머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는 보통 습작 초기에 저는 같은 경우는 안양예고에 나왔으니까 1학년 때부터 읽었어야 되는 시인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돼서야 이 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어떤 슬픔이나 고통은 물론 행복의 사랑까지도 모두 별다른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뭐 중2병이라고들 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중2병을 잘못 견디면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는데 조금 나중에 그걸 깨달아가지고 누구나 한 번쯤 오는 그 비참의 시간이 고등학교 막판에 찾아왔고 그때 쓴 습작품들이 같은 해 봄에 완성되게 됐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날들을 위하여. 송찬호. 방금 잘려진 손가락 하나가 피를 뿜으며 이 지상을 떠나고 있다. 채 마르지 않은 혈서를 품속 깊이 숨긴 채 잘 가거라. 붕대에 감겨 혼절해버린 날들이여. 떠나가 돌아오지 않는 미래의 날들이여.
누군가 성한 한쪽 손으로 손을 흔든다. 나는 내 손가락을 세워본다. 송찬호 시인의 시집 10년 동안의 빈 의자에 수록되어 있는 시인데요. 그냥 좋습니다. 이게 별다른 이유가 없고요. 저도 저렇게 어떤 잘려나간 손가락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무언가 정신적으로 나태해질 때마다 혼에 읽는데요. 술을 많이 마셨던가 다음날에 이렇게 반성을 할 때 저 시를 읽으면 이분은 이렇게 아프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술 먹어서 술병이 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 되게 잘못한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과거가 아닌 어떤 미래가 오기도 전에 우리를 떠나갔을 때 그러면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할 때 떠나가는 사람은 어떤 인사를 하는 미래일지 혹은 인사를 하는 우리일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떠나거나 떠나지 않거나 이 이분법 안에서 그 선택지가 항상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제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선배 시인들의 절창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를 가장 빛나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왠지 이들의 시를 읽으면서 시인이 청소년과 청년에서 중장년의 깊이와 서정을 품을 수 있을 정도로 훌쩍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불몰한다. 나의 우방에선 개종이 만연하다. 반군이 사라지자 근친한 짐승들 사이에서 국가가 태어났다. 기어올 낳은 어미들은 입에 입을 끼워 맞추고 암호가 되었다. 탐닉하는 자들만이 열쇠를 이해했다. 모성의 매개는 불가한 종교였다. 그곳에서 열쇠는 잠그는 용도로 통용되었다. 말을 버리는데 2번의 생이 지나갔다. 죄를 짓고 싶었지만 어떤 일도 죄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추방당한 짐승이 있다. 믿는 자들은 아직 살아있다. 나는 고대 종교를 믿는다. 거짓말은 믿는 자들이 영위하는 곳이다. 짐승의 마지막 독자와 일족을 기억하는 유족. 이 책은 파본이다. 일단 이 시는 저한테 어떤 전환점을 마련해준 시입니다. 물론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 하고 쓴 시는 아닌데요. 쓰고 나니까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전환점이 된 경우입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여기 문예창작과이신 분들 많이 계시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철학이라던가 인문서라던가 뭐 실제기, 막 알레고리 그런 것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걸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우리들만의 어떤 낭만주의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어떤 회의감 같은 걸 느끼다가 자기 검열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써놨던 시들을 거의 다 한 15편 남짓만 남겨서 지워버린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쓰고 보니까 제가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고투해 나간 자기와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계관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만약에 시집을 묻게 된다면 그때 아마 권두시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집의 권두시를 듣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그의 첫 시집과 첫 시작을 지금 함께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감탄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고 여기에서까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된다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혼자 앉아있는 우리 김종현 시인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박수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럴 때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예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김종현 시인과 제가 마주 앉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디어 김종현 시인의 얼굴을 자세하게 바라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멀리서 이 자리를 위해서 달려와 주신 분이 계세요. 사람 김종현에 대하여, 시인 김종현에 대하여, 그리고 김종현의 시에 대하여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겠다고 오신 분인데요. 조동범 시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조덕봉 시인께서는 1970년 경기도 안양에서 출생하셨고요. 2002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저서로는 심야 베스킨라빈스 살인사건과 카니발 등이 있고요. 얼마 전에 상 받으셨다고요. 통영에서 주는 김춘수 시문학상입니다. 상금이 착한. 상금이 1,000만 원이나 되지만 착하다고 얘기하는 정말 착한 시인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어떠셨어요? 지금까지 지켜보신 느낌 좀 말씀해 주세요. 첫인상은 사실 좀 시인보다 좀 잘생겼다.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좀 만져보게 됐는데 어깨 각, 네, 또? 각 그리고 뭐 근육이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했고요. 예. 여담이고 사실 학교 들어와서 강의실에서 좀 학생으로 우리 저 선생으로 만나게 됐는데 그 뭐 학교라 하면 서울예대, 서울예대. 서울예대 예. 문창고에서 처음 1학년 때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 사실 저도 좀 약간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등단을 하고 입학을 했기 때문에 예. 과연 어떤 친구일까 했는데 어린 나이에 등단한 거는데도 불구하고 예. 겸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야, 얼굴은 겸손하지 않은데 시인의 태도는 무척 겸손했나 봅니다. 사실 얼굴 얘기가 나서 있는데 예. 제가 오늘 여기 오늘 걱정 많이 했어요. 왜요? 젊고 잘생기고 또 여기 대기하고 있는 시인들도 있는데 예. 트위터에다 올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러셨어요? 늙고 시끄럽지 못한 제가 밑에 끼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무슨 말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조동범 시인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네. 아니에요. 김종현 시인이 등단하기 전의 모습과 등단하고 예. 나서 쭉 성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함께 지켜봐 주셨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평소 김종현 시인의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김종현 시인의 시와 또래의 젊은 시인들 혹은 지망생들과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김종현만이 갖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선배 시인으로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종현이를 김종현 시인을 보게 된 거는 등단을 한 다음에 그러셨어요? 고요. 물론 이제 근데 이제 김종현 시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왔는지는 아마 저도 이제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전에 예. 안양예고 문창고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략 어떤 청소년기를 보냈으리라는 것은 짐작이 되고요. 예. 첫 강의실에서 만났을 때 혹은 뭐 그 이전에 어떤 문예지에서 예. 등단을 갔을 때 든 예. 생각은 참 언어를 참 잘 다루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개강평에서 제가 그 김종현 시인 작품을 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셨어요? 동양이었나? 네. 동양이라는 시가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뭐 다른 작품도 좋았지만 그 계절에 발표된 작품 중에서 무척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언어 감각과 그 상상력이라는 예. 부분이 아주 뭐 그 세계관이 넓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김종현 시인이 막 이제 습작을 벗어나서 예. 등단을 하고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의 시 중에서 오늘 소개된 거 말고 그 시풍이랄까요? 이거는 선배 시인이자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예. 선생님께서 조동범 시인께서 바라보시기에 예. 그의 시의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계가 무척 크다는 거, 그러니까 협소한 세계, 나이가 사실 좀 이제 23이면 예. 등단도 그 전에 있는데 그러게요. 사실 그런 세계를 포착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23, 20대 초반의 나이가 감내하기에는 사실 좀 커다란 세계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상당히 능숙한 어법으로 그리고 자기 어떤 사유가 뒷받침되는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곁에 서 계신 조동범 시인 예. 같은 분에게 배웠기 때문에 더 넓은 시세계를 가졌다고 저는 감히 바라봅니다. 동감하시나요? 네, 저도 잘 모르고 있던 말씀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러게요. 그러자고 오늘 나온 자리인데 그래요. 이왕 그러자고 나온 자리에 제가 즉석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등단을 하고 나면 사실 선후배지만 지면으로 봤을 때는 같은 동료 시인이잖아요. 네, 동료 그렇죠. 시인으로서 김종현 시인이 조동범 시인의 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 얘기 부탁드릴게요. 잘하십시오. 혹시 내 책 안 읽은 거 아니에요? 지금 방에도 취집이 있어요. 카니발 집과 베스킨라빈스 살인 사건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시를 배울 때 어떤 밝고 명랑한 부분이 없다고 했을 때 조동원 선생님의 시는 어떤 그로테스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이미지 같은 것들을 배우고 느낌과 분위기를 배울 때 많이 참고했던 시이기 때문에 예.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얼굴을 바라보면서 존경한다고 그래서 저를 보고 조동범 씨는 존경합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존경한다고 하는데요. 조동범 선생님, 김종현 씨의 나이에 조동범 선생님 뭘 하고 계셨나요? 요즘 그 진짜 사나이 많이 보시죠? 저 군대에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부러운 게 저도 이제 시는 고등학교 때부터 썼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중단도 계속 늦어지고. 예술고등학교를 나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저는 그 일반 안양여고 근처에 있는 다른 학교를 나왔습니다. 안양 예, 출생이시니까. 안양에 태어났죠.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습작 시기를 겪으셨다고 들었었거든요. 최종심에 무척 여러 번 낙방을 하셨다가 마지막에 겨우 그렇죠, 예. 무척 좋은 곳으로 등단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한 방에 등단한 사람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제가 한 10서너 번, 그러니까 본심과 최종심만 투고는 더 많이 했었고요. 근데 한 방에 된 사람들 보면은 사실 뭐 능력도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실력이 뭐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사실 지금 배가 아프죠. 전에 한번 그 문화공대 당선자 모임에서 천명관 작가가 등단을 한 때였는데 가서 물어봤어요. 나이가 많이 이제 많아서 등단을 했으니까 형 소설 어떻게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의 권유로 쓰게 됐다는 거예요. 약간 재수 없죠? 근데 거기에다 그럼 몇 번 최종심 갔었어? 하니까 동생의 권유로 쓴 첫 작품을 가지고 그때 문학공대 신인상을 받았다고 해서 다들 야유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부럽습니다. 사실 부럽고 제 팔자죠 뭐. 팔자라고 겸손하셨는데 바로 선생님께서 김종현의 시색에 직접적인 영향도 주셨고 이런 좋은 제자를 두고 있는 정말 부러운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는 시간이 사실 쉬운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리 선배 시인이고 선생님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다 이런다는 게 사실 선생님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사실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소감을 잠시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종현이하고 서울예대 문창과에서 강의실에서 만난 사이인데요. 그 예대 문창과 수업을 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거는 이제 이 친구들이 동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낯뜨거운 얘기지만 수업 시간에 너희 정말 좋아한다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이 사실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 작품들이 수업 시간에 꽤 많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친구들이 좋은 거는 자의식을 많이 작가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이 어린 저보다 어린 제자지만은 동료로 평생 갈 친구들이다. 그래서 사실 무척 행복하고 또 종현이한테 좀 감사한 그런 일이기도 하죠. 김종현 씨는 동감하십니까? 네. 공간에 대해서 잠시 여쭤볼게요. 작업을 하는 각자의 공간이 있을 텐데요. 아까 잠시 농담으로 김종현 씨는 헬스장 이렇게 농담도 하셨는데 조동범 씨나 김종현 씨 두 분께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김종현 씨 작업을 하는 공간을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조금 촌스러운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집에서밖에 시를 못 써요. 좀 많은 젊은 시인들이 카페에서 시를 쓰고 그걸 이렇게 중계를 하면서 팬들을 거기서 만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걸 할 수가 없고요. 집에서만 항상 근데 쓰고 있습니다. 자취방이 있다고 그랬는데 집이랑 하면 자취방과 좀 다른 개념인가요? 자취방에서도 못 쓰고요. 본가에서만 씁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계신 내방? 선생님은 조동범 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젊어 보이려고 카페에서 시를 씁니다. 여기 저희 이체도 있고 아무튼 다 저 카페에서 만들어서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시인들마다 아지트가 하나씩 있어요. 저도 3번 살고 있는데 스타벅스하고 또 조그만 보젠클이랑 카페에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카페에서 이제 작가가 한 명 있어야지 두 명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글 쓰러 갔더니 성석재 선생님이 글 쓰고 계셔가지고 둘이 정말 너무 민망해서 나중에 선생님도 되게 이상한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카페에서 동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카페에 한번 구경 가보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김종현의 시세계 그리고 시인 김종현 후배이자 제자인 김종현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어떤 조언이나 덕담 그런 것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경험일 수도 있고 이제 여기 문창고 학생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겪게 될 일일 수도 있는데 사실 등단하기 전까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등단이 안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도 힘겹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등단을 하게 되면 세상을 다 얻을 것만 같은 뭐 그런 느낌 예. 때문에 행복했는데 등단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 황무지에 버려진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청탁 안 옵니다 잘. 그리고 시집 물론 내면 좋겠지만 시집을 좋은 출판사에서 낸 사람들은 정말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 가지 결핍도 느끼게 되고 외로움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종현 시인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또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쓰는 또 그런 좀 길게 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선생님이자 선배 그리고 동료 시인의 먼저 간 그의 족적이 고스란히 김종현 시인에게 더 씌워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어려운 자리 나와주신 조동범 시인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인께서는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요. O 아니면 X만 통용이 됩니다. 핑계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 솔직히 시보다는 외모 때문이다. X. 내가 쓴 시 중 일부 작품은 솔직히 내 스승들보다는 나을 것이다. 오라고 치고 1번 시에 대해 누군가 말을 할 때 특히 지적이나 비판할 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아본 적이 있다. 네, O예요. 나는 시인과 총학생회 부학생회장 가운데 시인인 것이 더 행복하다. 하나, 네. 둘, 오요? 오요. 네. 시인이 되지 않았더라면 꽃미남 연예인이 되었을 것이다. 네, X요. 나는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시를 쓴다. 네, O요. 나는 지금 행복하다. O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전 독자 감상단 아까 말씀드린 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시창작 동인 집시의 의견입니다. 김종현 시인에게 바란다라는 의견인데요. 좀 더 친절한 어둠을 보고 싶어요. 앞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계획이 있으신가요? 혹시 소설을 써보고 싶으시는 생각은 없으신지? 김종현 시인만이 가지고 있는 명당함을 보고 싶어요. 이 4개 문장 중에서 혹시 답변해 주시고 싶은 문장이 있으십니까? 좀 더 친절한 어둠을 보고 싶으시면 네, 더 친절하겠고요. 네, 앞으로 다른 직업 같은 경우는 다른 직업 안 가지고는 위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좀 더 친절한 어둠이 될 텐데 네. 그럼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다른 직업을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소설은 한때 써본 적이 있는데 C++에서 C-가 좀 적어나와가지고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명량함 같은 경우는 제가 개를 키워요. 예. 말티즈인데 흰색인데 되게 귀여워요. 이름이 네. 누리인데 네. 누리? 네, 누리예요. 네. 원래 걔랑 같이 보면은 둘이서 이렇게 뒤지면서 막 놀았는데 생각해보니까 개, 희망, 절망이었다. 예, 세 가지 단어. 누리가 항상 집에 있으니까 응. 그래서 많이 썼어요. 아, 요즘은 걔가 없으니까 저 친구들이랑 같이 방에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포켓몬스터를 막 따라하면서 놀고 있어요. 그러세요. 네, 제가 이제 막 민용, 막 신용 이런 거 해서 승전기념관 오브제를 이런 시를 쓰신 시인이 자기 자취방에 돌아가서 포켓몬스터를 꺼내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야?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냥 마음이 아프더라도 솔직하게 말씀을 네. 해주세요. 너무 어릴 때 등단을 해서 솔직히 주변에서는 좀 놀랐을 것 같아요. 대학생, 신입생이고 문창과 재학생인데 재학 중에 입학한 지 일주일 만에였나요? 네. 네, 시인이 됐다고 합니다. 옆에 반응들이 남달랐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반응은 처음에 일단 근데 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창과라고 해도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신 분이 아니라면은 그저 이렇게 글을 쓰시는 싶은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시샘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저 같이 쓴 어떤 동료나 예. 친구의 입장으로 받아주셔가지고 되게 예.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시인이 되시고 나서 부총학생 회장을 하신 거지요? 네. 어쩌다 그런 길로 나가게 되셨나요? 제가 학부사에서 취재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요.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네. 예전에 올해 예술계열을 네. 평가의 기준에 출연료를 넣어가지고 되게 아. 탄압을 하려던 적이 있어가지고 예. 그것들을 좀 어떻게 하고 싶어가지고 예. 총학생에 나가서 그것들 공약을 걸기도 했었고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총학생 활동을 하면서 이런 내가 알고 지내던
부분들과 좀 다른 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김종현 시인의 개인적인 공간이 따로 있고 총학생회실의 어떤 공간이 따로 있는데 간극을 어떻게 견디시나요? 시인으로서의 김종현과 총학생 부총학생회장으로서의 김종현 많이 다른가요? 처음에는 총학생회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걱정을 했던 게 그래서 너가 시를 쓸 수 있겠느냐 어떤 생활과 어떤 문학에 대한 감격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그냥 뭐 그런 거 굳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고생을 하면은 고생을 한 대로 시가 나오는 거고 네. 또 계속 이렇게 제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뭔가 다 되긴 되니까. 그 선거에서는 공약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 혹시 부총학생회장 그 선거에 혼자 입후보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떤 공약으로 입후보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나요? 공약은 뭐 중고등학교 때처럼 뭐 햄버거 돌린다고 할 수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조금 진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들에서 예. 뭐 그런 평가 기준 자체가 뭐 예.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정부가 뭐 학교 중에 압박을 넣으면 학교들 교수님들한테 압박을 넣고 교수는 학생들의 압박을 하니까 그런 그 예술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예. 전속살인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떤 방지하거나 새로 돌리고 싶어서 그것들을 붙여보겠다는 공약으로 나갔고요. 그게 올해 그 집회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는 지켜진 것 같아요. 여기 뭐 지켜졌다고 하는데 같이 총학생회 활동하시는데 지켜지고 있나요? 많이 지켜진 것 같아요. 예, 얼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총학생회 얘기만 너무 했는데요. 대학생 시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언제 처음 시적인 순간이 나에게 다가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딱 짚을 수는 없는데요. 시적인 순간은 등단 이후에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입병 그때를 지나서 어떤 대학에 와서 배우는 어떤 인문학이나 철학들이 다 가물가물해졌을 때 이거 다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 했을 때 그때 뭔가 또 회의 같은 데에서 새로운 게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애써서 밝을 필요도 없고 굳이 명랑한 척 할 필요도 없지만 자꾸 내시가 침잠한다, 어둡다, 그로테스크하다 이런 평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시인은 시를 먼저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뭐 제가 쓴 시니까 제 어떤 이미지를 다 보일 수 있는 거 생각하고요. 물론 밝고 명랑하네요 같은 평보다는 오히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깨에 각 잡을 것 같다라는 평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 뒤에 지금 28 청춘의 예고 친구들도 많이 왔고 또 옆에는 예대 동기 선후배들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인천 만수동에서도 왔어요. 그 팀 친구들도 많이 왔어요. 여기 뒤에 연휴 끝물이고 중간고사 기간인데 고등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가히 문화에 대한 열정이 이런 데서 표출이 되는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약속하셨듯이 오늘 행사가 끝나면 밤새서 중간고사 공부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현장 질문 좀 받아볼게요. 앞서 김종현 시인에게 나 정말 궁금한 거 있다. 뭐 좋아하는 연예인 뭐 이런 거 혹시 물어봐도 되지만 김종현 시인에게만 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 준비되는 동안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요. 김종현 시인을 여기까지 있게 해주신 분들이 여기에 와 계세요. 김종현 시인의 아버님이 자리에 와 계신데요. 현장 마이크 혹시 아버님께 좀 드릴 수 있으면 좀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어머니 요즘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우리 종현이 첫 무대예요. 종현이 무대 바라보신 소감 어떠신지 어머님, 아버님 같이 두 분 같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어머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어머님 어떠셨어요? 울먹이시지 마시고요. 네. 갑상선 수술을 해가지고 예. 사실 목소리가 시원하게 나오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예. 우리 김종현 시인이 여기 상금으로 고스란히 어머니 병원비를 드려야 돼요. 우리 효자 김종현 시인에게 어머님도 여기 계시라고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어머니 소감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더 떨려요. 주인보다도 많이 막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다른 데로 성장통을 많이 겪었어요. 저희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켜보는 엄마로서도 참 이렇게 힘들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적이네요. 네, 어머니 오늘 이 무대가 끝나고 나면 우리 종이 언니 한번 진하게 안아주세요, 어머니. 지금보다도 이제 앞으로가 더 큰 예, 성장을 하고 예. 네, 정말 독자들을 울릴 수 있는 좋은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버님도 한 말씀 안 하고 가시면 집에 가서 잠 못 주무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럴까요?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종현이 어떤가요? 우선 이저 바로 문화funcion에 참가하게 된 그 자체가 영광이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그래요. 뭐 신문을 통해서나 어떤 다른 기타 이걸 통해 가지고 예. 그러나 그 음란한 숫자에 비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조계는 이것을 계기로 삼아가지고 좀 더 과거보다 좀 더 나아지고 또 우리나라 문학에서 특히 시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문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커다란 작가가 돼가지고 예. 많은 칭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그리 될 수 있을 거고요. 네.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고양예술고등학교 친구들이 현장 질문을 좀 준비해왔다고 저에게 눈빛을 보냈습니다. 자, 저쪽에 모자 쓴 친구 김종현 시인 잘생겼다고 오늘 학교 조퇴하고 왔다고 하는데 이름이 누구이고 어떤 질문을 준비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고양예고 1학년 이규진인데요. 예. 그 시인님께서 좋아하는 시인이랑 소설가가 뭔지가 궁금해요. 앞에 시인도 있고 소설가도 있습니다. 김종현 시인 대답 부탁드립니다. 면접 때 하는 질문인데 저는 시인으로는 네, 앞에 조동만 시인을 들어가지고 또 이윤학 시인을 제가 좋아하는 편이고요. 아직 그 소설가 같은 경우는 제가 소설을 안 읽어요. 그래서 소설은 없습니다. 빨리 무대에 맞춰볼까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만나고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역시 그러하군요. 자, 다른 질문 혹시 질문 한 게 있나요? 그 옆에 친구 시 쓰는 친구라고 아까 시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았다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많던데 혹시 질문 아까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질문을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시인 지망생으로서 예고에 다니는 거, 그 예고 다니는 게 장점이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현실적인, 그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예고 다니면서 시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예고를 다니면서 시를 잘 쓰죠. 잘 쓰는데 아시겠지만 예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인문계에 대해서 역으로 처벌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수상이라든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물론 시를 정말 쓰고 싶어서 하는 학생들에게 되는 예고가 가장 좋은 무대가 되겠지만 또 더 커서 현실적으로 입시나 대학 같은 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덜, 그리고 또 문학을 읽는 독자로서의 느낌이랑 직접 하는 입장이 됐을 때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예고를 나왔는데 졸업하고 계속 시를 쓰거나 소설 쓰는 학생들이 친구들이 3명, 4명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미리 배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더 오래 견뎌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 잘 견뎌낸다면 더 크고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일부 김종현 시인의 무대 여러분 잘 보셨나요? 1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늘 무대에서 절감을 하는데 왠지 보내드리기가 굉장히 아쉽고 어쩐지 이 밤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김종현의 첫 무대였어요. 그의 첫 시집은 권두시도 좀 봤고요. 그의 수상 소감과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의 덕담, 훌륭하신 선배님의 조언도 들어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해주신 김종현 시인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